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시간, 쇼미더 서울입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는요, 문화와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묶어서 전달해드리는데 그 문화 지킴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사실은 김원식 평론가님이 우리 지상파를 비롯해서 모든 그 방송사에서 네. 문화와 관련돼 있는 지킴이 같아요. 그러니까 김원식 평론가님이 안 나오면 문화 프로그램이 사라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인식하셨습니까? 아, 그렇죠. 저는 김성수 평론가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이. 저는 이거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려고 그랬군요. 역시 서울시 TBS 대단합니다. 예. 자, 먼저 화면 보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현 시점 동등치 않다는 건 좀 이해 안 돼. 우리 할머니가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의 네가 뭘 그리 불공평하게 자랐는데 넌 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남녀 월급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뭐 저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나 봐요. 요즘에. 야, 역시 랩을 잘하시네요. 저 서태지한테 랩을 배워가지고요. 역시 제대로 배우셨네요. 예. 그래서 뭐 랩이 중심은 아니고요. 예.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눌 것은 뭐 성대결이나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예. 우리 사회의 이제 성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예. 그리고 성 역할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예. 어떤 양상을 변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일부에서는 대결 국면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녀 대결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녀 대결에서 네. 좋아할 사람은 뭐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가진 사람들만 그렇죠. 좋아하겠죠. 갈라치기 하면은 이득이 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이 최근에 굉장히 참 민감하지만 네. 그렇지만 또 뭐랄까 전향적인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숙직 문제인데요. 네. 이건 사실 이제 공공부문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조직에서도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이제 네. 공공부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에 투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 직장 내 뭐 양성평등성 그리고 업무 형평성에 맞게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숙직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도 이렇게 다시 정하고 예. 또 여기에 따라서 여성의 야간 근무가 증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뭐 그냥 역차별이라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 일부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네. 왜 여자는 숙직 안 해? 뭐 이런 게 참 유치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숙직 업무를 오히려 반긴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직 사회에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이 많이 이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에 예. 따라서 뭐 남성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성들은 숙직 업무를 안 하냐 이렇게 예.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은 그러면 숙직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숙직 업무를 이제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숙직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뭐 일부 공간에서는 그렇게 한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한 63% 정도가 전체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 예. 가운데에 여성의 53%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도 과반수를 넘어섰네요. 네, 그래서 여성들도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또 이미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남직원들의 어떤 그런 과부하가 결국 여성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2002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예, 그렇습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구라든지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뭐 2015년 뭐 1월 7월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뭐 그 연제구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도 구로구와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숙직 업무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시 전체를 이제 얼마나 확산할 것인가 이걸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남녀 불문에서 만 5세 이하의 양육자라든가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를 제외하고는 다 네. 이제 그 사람이 사실 남자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외해 준다는 거잖아요. 애를 만 5세 이하를 키운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자 양육자라면은 빼주되 그러니까 남녀가 공이 숙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제 그 부분이 그런데, 중요한데요. 그 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들은 뭐 임신을 했거나 출산자에 이제 한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불문으로 요즘에 이제 남녀가 모두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남성, 그러니까 아빠들도 예. 남편들도 집에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5세 이하 양육자 같은 경우 무조건 남녀 공이 뭐 제외해주는 그런 양성평등성을 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 숙직 도입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숙직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그게 왜 꼭 필요하냐 이런 지적들도 좀 생기고 사회가 이미 너무 발달했는데 그리고 숙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라고 네. 한다면 그 여성들이 특히나 위기 상황 같은 데에서 물리적으로 네.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걸 이제 들으면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과연 숙직제도 옛날에 그런 이제 비상대기에 예.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일제시대 때 예, 장전 문화 그렇기 아닙니까? 때문에 예. 다른 어떤 대체 인력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예.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예. 북구 유럽처럼 시간제 일자리 이제 공무원 어떤 직위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이제 없는지 저녁 때는 그렇게 숙직을 할 상황이라면 안전 관련 공무원들을 따로 채용해서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특정 시간대를 갖다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습니다. 도입해도 괜찮잖아요. 일자리 창출해도. 네. 생각해 보시면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밤에까지 또 당직을 서야 돼요. 숙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존다든지 예. 또 심지어 비상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 문제라든지 예. 이런 이제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터질 수 있고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숙고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녀가 함께 숙직을 한다 이런 것들은 뭐 그런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직장 문화를 어떻게 보면 바꾸고 있다. 고정관념을 깨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으로 보면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 왜 이제 퀸이라든지 뭐 프레드 머큐리가 인기가 있을까? 예. 이 유니섹시얼이거든요. 남 그렇죠. 여성의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직업의 관점에서도 사실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예. 능력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간호사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럼요. 네, 거기서 지금도 또 자기의 많죠. 역량을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간호사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거꾸로 여자 정비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디테일이 필요한 어떤 정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각자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남녀가 같이 살 수 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이 된다거나 예. 또 수혜가 돌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를 넘어서 가지고 각자 역할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자아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최근에는 그래서 그 여성들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영역에도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어요. 유튜브 보면은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진짜 아주 화려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아티스트,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왜 뜨느냐, 뭐 이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들이 한국을 매우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성적으로 남성들이 화장을 한다를 좀 넘어가지고 예. 남성들도 이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무슨 이미용이냐. 예. 그렇지만 사실 자기 관리라든지 좀 더 뭐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건 남녀 문제를 좀 떠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거꾸로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미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역량의 어떤 문제, 그거는 예. 남녀를 떠나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화려 화면을 보시면은 예. 결국 새로운 어떤 그런 스타일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세대가 이미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예.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방송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게 우리 TBS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시사 앵커 그러면 예전엔 그냥 남자들만 다 했었잖아요. 남자였죠. 근데 우리는 메인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가
여자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면서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방송계에 이런 흐름들이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행자라든지 예. 또 초대선이나 게스트의 비중들. 예. 그래서 뭐 요즘에 게스트도 이제 여자분에서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예. 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에 관련돼서 좀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 뭐 아나운서나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은 무조건 안경 쓰지 않는 경우, 심지어 안경을 뒷머리, 저희는 예. 썼는데, 예, 뭐 콘택트 렌즈를 써야 된다든지, 예. 심지어 라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예. 있었는데,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최근에 뭐 KBS도 보니까 여성 기자분인데 안경을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뭐 짧은 치마라든지 타이트한 옷을 입고 나왔었는데 항상 의상이 문제가 있었죠. 네,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YTN 같은 경우도 저렇게 남성 기상캐스터가 나오는 등 이 방송계에서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다. 저는 이게 모두 다 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아직까지 그 직업에 있어서 특히나 고정관념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는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 이제 공영방송을 내세우는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예전 그런 성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대부분 사장하면 뭐 CEO 하면은 남자들이 이제 많은 맞아요. 경우가 맞습니다. 많고 또 의사도 대부분 남자고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주로 주부로 나온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여기 여성 쪽 보시면 11%가 패션 관련직이거든요. 패션, 뭐 디자인, 주로 이제 미용사, 그래서 주로 이 한쪽에 좀 치우친 감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또 예. 많이 되는 것이 사회 보시면 여성들은 대부분 다 학생, 예. 뭐 취업 준비생, 뭐 직업이 별로 없는 측면으로 나온다든지. 예. 그래서 오히려 능동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조사를 보게 되면은 의사가 거의 대부분 남자고 예. 언론인도 남자가 많다는 거죠. 여성 언론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그리고 여성들은 주로 회사원, 학생 무직, 또 패션 관련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이런 좀 고정화된 성 역할의 캐릭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말 드라마 맨날 그 대가족 중심의 또 판에 박힌 그 이야기가 변주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있지도 드는데. 않는 대가족이죠. 특히 평상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 예. 또 특히 많이 이렇게 고학력자인 여성도 반드시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뭐 주방에서 밥을 한다든지 예. 그냥 소뚜껑 운전사로 나오는 그런 예. 어떤 고정화된 성 역할이 아직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드라마에만 존재하는 그런 성차별 장면들 이걸 또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막 요즘엔 꼬집는 게 유튜브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해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성 역할이 고정화되면 사실 한류 콘텐츠 수출에서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런 바뀐 성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담아내지 않으면 또 직업에 관련된 고정화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해외에서는 참 보기가 참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단지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론적인 가치 지향도 있지만 예. 실제로 이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한류 드라마를 만드는데도 장애 요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예능에 출연해가지고 뭐 상당히 지적들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요. 바깥의 시선으로 우리 드라마도 또 혹은 대중문화도 이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특히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서 그 여성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장면들이 그 사실은 외국 선진국에서는 폭행이라고 의심되는 장면들이 우리 로코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데이트 폭력 관련해가지고 여성이 일단 거부를 했는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가서 잡아챈다든가. 잡아챈다든지 예. 뭐 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그걸 뭐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우리한테는 익숙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변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한류 드라마가 잘 되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개선이 필요한 그런 대목들이고요. 반드시 데이트 폭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여전히 이제 성찰이 필요하겠죠. 예. 지금 근데 일부 남성들이 그 역차별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워킹맘을 우대하는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겠는데 거꾸로 역차별 우리는 워킹데드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워킹맘만 얘기하느냐? 네, 워킹데드도 있다. 워킹맘만 얘기냐? 예.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보세요. 여자 네. 사원이라 출장 가면 숙박비 2배로 들고 이제 여자 조직에서 간부는 왜 남성이냐 뭐 이런 얘기들. 네, 예. 그리고 이제 군대 갈굼 맘먹는지 간호사 세계 남자 또 간호사 역차별 이 당한다. 남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역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녀를 공이 떠나가지고 이 새로운 영역에 다른 성이 들어갔을 때 그 다른 성이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좀 역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받게 되는 차별 같은 경우도 매우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 예. 또 거꾸로 남성들이 여성의 영역에 갔을 때 물론 차별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권 개선 차원에서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 한 권 골라주시죠. 네, 오늘의 책 소개를 해드리면요.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즘에 진화 심리학이 많이 뜨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진화 심리학의 맹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남녀 모습은 진화의 산물이다. 예. 그러니까 그건 고정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고정화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이냐가 예. 중요하고 그 자체가 이미 문화를 통해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런 것이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될 문화적 지향이 중요하다고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 심리학자들은 현상에 너무 매몰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움직이고 있는데 네. 세상은. 지금도 진화 과정이죠. 그러니까요. 진화라는 말을 붙이면서도 움직이는 거에 둔감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